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제국이었던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한 대응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42에서 44쪽이고요. 밑에 보이는 전투 장면은 그 몽골의 침입에 왔을 때 맞서 싸운 처인성 전투의 모습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요. 자, 먼저 몽골의 침입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교과서 42쪽의 내용입니다. 자, 북쪽의 유목 민족이던 몽골은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여 세력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입했습니다. 자, 앞서도 설명했듯이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민족인데 가축이 먹을 만한 물과 풀밭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일정 지역을 이동하는 민족입니다. 가축이 다 먹고 나면 또 이동을 하는 민족이에요. 몽골은 세계 지도로 보면 중국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나라죠. 현재 영토는 이 정도인데 옛날에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했을 때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자, 이 몽골은 주변 나라에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고 많이 내놔라 이거죠. 고려에도 사신을 보내서 물자를 바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에 온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게 돼요. 몽골은 이를 이유로 고려를 침입해왔습니다. 이게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도읍을 원래 수도 개경인데 강화도인 섬으로 옮기고 몽골과 싸우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조상하는 그 몽골 제국의 초대 한 황제라고 하는데요. 이 징기스칸의 초상하고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몽골군의 군대입니다. 거란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은 말을 타고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평지에서의 전투에 아주 능합니다. 그 전투력이 엄청나게 세요. 그뿐만 아니라 전략 전술도 잘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원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러시아랑 그 다음에 여기 중동까지 해서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려랑 일본은 빠져 있죠. 고려는 이제 항복은 당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자,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 옮겼는데요. 개경은 여기 수도고요. 개경 옆에 밑에 약간 보면은 섬이 있어요. 이게 강화도입니다. 여기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고려군은 주로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몽골군과 싸웠으며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참고로 몽골군이 몇 번이나 쳐들어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무려 9번이나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정말로 많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나라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몽골군을 물리쳤는데 이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는 귀주, 우리 귀주 대첩할 때 그 귀주입니다. 저희가 얻어낸 강동 6주 중에 그 귀주 성에서도 한번 싸우고요.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쭉 내려와서 여기 처인성,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그 용인 부근인데요. 여기서도 큰 승리를 한번 거두고요. 그 다음에 5차 침입인가? 충주성에서도 한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몽골이 9차 침입을 이제 40년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침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초조대장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가서 황룡사 9층 목탑, 저번에 우리 신라의 문화유산을 배웠죠. 이때 이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인물을 다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합천에 인사있는 대장경판을 간행하고요.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대장경과 구층목탑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주성 전투에서는요, 김경손 장군과 박서 장군이 처절하게 70일 동안 끝까지 성을 잘 지켜내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나온 처인성 전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교과서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이 처인성은 흙으로 만든 작은 성입니다. 이 몽골 2차 침입 때 이곳에서 김윤후 장군을 비롯한 백성들이 몽골군을 물리치게 돼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름은 별로 여기 언급이 없는데 이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 흙으로 만든 성인데 엄청 작게 보이죠.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한 집이라고 봤을 때 집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게 성의 개념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거보다 좀 컸다고 합니다. 그래도 둘레가 400m 정도밖에 안 돼서 한 1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아주 작은 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느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천성 전투를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몽골군이랑 지금 싸우고 있죠. 여기 빨간색 옷을 입은 이분이 바로 예, 맞습니다. 김윤호 장군입니다. 복장을 보니까 어떤 것 같나요? 네, 승려 출신입니다. 스님이었어요. 총대장 살리타를 활로 쏘아 죽여서 이 몽골군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로 살리타, 즉 적의 총대장을 쏘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몽골군이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총대장이 죽으니까 당황해서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정규군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싸웠던 일반 백성들이죠. 지금 보면 일반 백성인데 특히나 여기는 부공민이라고 해서 좀 차별받는 지역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맞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충주성 전투에서도 다시 한번 김유신 장군이 또 싸우게 돼요. 나중에 침입 때 또 싸우게 되는데 그때는 충주성을 지키고 있다가 또 전세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충주성에 있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노비들한테 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거에 이제 감동받은 노비들이랑 그 천안 신분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결국 승리를 해서 버텨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노비들은 이제 노비에서 해방이 되게 돼요. 그러나 예,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친 결과였죠.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고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몽골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국토가 힘들었겠죠. 또 황룡사 구층목탑 등의 문화적 불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몽골 6차 침입 때 기록을 보면요. 몽골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남녀가 20만 6,8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가 끌려갔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몽골 군사들이 거쳐간 고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신라의 문화유산이었던 황룡사 구층목탑도 이때 불타게 됩니다. 황룡사 구층목탑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교과서 27쪽을 찾아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 쪽입니다. 강화도가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골이 화친을 맺게 돼요. 강화도가 몽골이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육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육지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로 고려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그러나 삼별초라 불리는 일부 군인들은 여기에 반발하게 됩니다. 이제 화친하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삼별초는 원래 최씨 무신정권의 개인 사병, 즉 개인 부대였는데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는 군대로 편성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삼별초는 근거지를 여기 강화도에서 배로 이동해서 진도, 이쪽에 전라도 쪽에 진도 있죠. 진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탐라, 즉 제주도까지 가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고려 조정은 또 화친에 맺었잖아요. 전쟁을 멈추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조정이랑 그 다음에 몽골군이 끝까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죠. 자, 몽골의 침입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멸망을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엄청난 영토를 가졌잖아요. 이에 비해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돼요. 화친을 맺으면서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그래도 고려라는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강화도에 있는 귀족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한번 선생님이 역사적 사료, 즉 역사 자료를 줄게요. 최후의 강화도 생활에 관한 사료입니다. 최후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귀족이에요. 최후가 자기 집을 짓는데 도방과 사령의 군사를 모두 부려서 배로 구경의 제목을 실어오고 또 소나무와 잣나무를 가져다가 가원 정원에다가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를 가지고 자기 집 꾸미는 데 쓴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정원의 길이와 폭이 원림 정원을 보면 돼요. 길이와 폭이 무려 수십 리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당시에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리고 육지에 있던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 다룰 내용인데 강화도에 있는 귀족의 생활과 육지에 있는 백성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강화도의 귀족들은 편하게 생활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강화도로는 몽골군이 쳐들어오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비참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군을 몰아낸 것도 이 육지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반 백성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 볼게요.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 강화도 여기 섬이죠.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고려시대의 지형인데요. 자, 몽골은 바다와 먼 지역에서 발전한 나라로 배를 만드는 일이나 바다에 사는 전투에 약했습니다. 몽골군은 그 초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투에 약합니다.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이지만 물살이 매우 빠르고 갯벌이 넓어서 몽골군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배가 잘못하면 쓸려갈 수도 있고요. 갯벌이 넓으니까 배가 함부로 못 들어오겠죠. 오다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빠질 수도 있어요. 또한 섬의 면적이 넓어 많은 사람이 지낼 수 있었으며 백길로 육지의 세금과 각종 물건을 옮길 수 있었다. 즉 이때 궁궐이 있었고 여기에서 수군, 즉 바다를 지키는 군대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돼요. 하지만 이때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이런 대응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